네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입니다. 우연히도 여기 오기 전에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 TF 민간문과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아마 AI 시대니까 AI에 맞춰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또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어떤 규제를 만들고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신문이나 이제 지상으로 발표될 텐데, 제가 한 포인트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국내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클라우드 사업을 벌리기를 정부도 바라고 많은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 사스 업체나 클라우드 업체를 서비스를 계약을 맺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상충되는 게, 예를 들면 IT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도 IT 센터를 많이 짓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쟁이 붙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센터를 앞으로 추가로 설립을 할 때, 국내 세울 때 또 외국에 세울 때 어떤 것이 더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AI 시대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 분들과 그리고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애드민 사이에 약간 컨플릭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뭐 LLM이 워낙 득세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아마 서비스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엔지니어 분들과 매니지먼트 사이에 꽤 깊은 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말씀을 나눠보면 이미 그런 갈등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AI 시대에 맞춰서 뭐 장밋빛 같은 환상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나 매니지먼트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다면 오늘 API 얘기를 많이 나왔을 텐데, API를 가져다가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국에서 개발된 그와 같은 서비스를 그냥 가져다가 써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잠깐 아주 최소한도 인력으로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매니지먼트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투자되는 규모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뭐 차이가 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뭐 10배, 100배 이상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과연 정부 정책이나 또는 어떤 기업들에게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뭘 투자를 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구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이 좀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이 AI 시대에 여러 솔루션 업체들 또 클라우드 업체들이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는 좀 환상에서 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매니지먼트 분은 저에게 이번이 가장 한국 IT 산업이 위기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거기 10분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오늘 아마 이런 이 모임에서 얘기, 또 앞으로 클라우드나 AI 전략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방향을 달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거는, 엔지니어 분들끼리의 새로운 기술을 논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매니지먼트 층을 이 논의장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KPI가 달라요. 그분들의 KPI와 어떻게 융합시킬 정량, 가운데 지혜를 찾아야 될까라는 논의가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민간 부분의 클라우드나 민간 부분의 AI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려면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은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지금
AI가 우리 가트너의 뭐 하이퍼그래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피크에 도달해 있죠. 근데 올해 벌써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어느 정도 판가름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투자는 정말이지 이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올라온 기업들 간의 경쟁이지 지금부터 새로 들어가서 하는 경쟁은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시그널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너나 나나 막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판도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물러날 사람들은 빨리빨리 물러나고 또 내가 찾아야 될 니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니치를 찾아갑니다.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 몇 년, 한 2, 3년 동안에 똑같은 그런 태도로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초거대 AI로 나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뭐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뭐 AI가 점점 이제 셀프 어웨어로 점점 진화되고 있죠. 뭐 위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인간에 가까워지고 또 인간의 감정까지도 지금 건드리고 있고 그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셀프 어웨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은 결국 이제 AI는 데이터 싸움이고 다 아시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기업의 이제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은 이제는 기업들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갖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그 데이터가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면은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략을 피는 게 뭐 자연스럽지만 과연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에게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진화되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남의 것 갖고 자기의 자산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부채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본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본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만큼 자본을 이익을 공유해주고 부채를 가져온 업체가 있어는 그 부채에 대해서 규제가 가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경영 관점에서 보면은 데이터에 관한 액세스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유럽에서 특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각 산업별로 특화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또 각 산업별로 특화된 AI들이 아마 물밀듯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다만 그거를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클라우드는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정 영역에서 뭐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상호작용성이 상당히 뭐 높아갈 수밖에 없죠. LLM이 일어나게 되면, 제너러티브 AI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는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클라우드 시장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뭐 구글이라든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괜히 이제 굉장히 약질 많이 하고 있죠. 뭐 오픈 AI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준 임플리케이션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클라우드 또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AI를 접목시켜서 상품화 패키지를 만들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클라우드 업체들도 멀티 클라우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클라우드 갖고는 아무래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외국의 클라우드로 이렇게 멀티 티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의 패키지가 우리나라 클라우드 업체가 외국에 나갈 때 하나의 고유의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의 클라우드를 쓰게끔 하려면 그 나라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고용을 발생시키고 거기 아이디어 센터 시키고 이와 같은 패키지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 많이 변화가 됐고요. 또 AWS가 많이 변화되고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AI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T 클라우드라든가 K 클라우드라든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운을 걸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파스가 이제 여기 시장 규모에 나오다시피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AI 파스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성장률이 한 8.4% 정도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AI as a service, 이게 이제 AI 자체가 결국 이제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매니지먼트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 점유율 보세요. 4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독자적인 IT 인력으로 LLM을 써서 뭘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부분 API로 가져다가 써서 뭔가 표준화된 세계 아주 굴지의 서비스가 빨리 좀 정착가 되기를 매니지먼트들은 제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그 서비스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서비스들이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는 불보듯 명약관한 얘기죠. AI 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 규모는 아까 이제 요거는 AI 전체적인 그 AI as a 서비스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2028년도 보시게 되면은 약 한 55조, 약 60조 가까운 규모로 좀 성장한다고 돼 있고요.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다음에 AI 파스 시장도 보게 되면은 2023년도, 4년도, 28년도 정도 해서 연평균 약 한 8.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AI 파스 마켓의 벤더들이 저기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AI 파스를 이용해서 지금 뭘 하자는 거냐?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공이 되고 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비주얼 애널리시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랭귀지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데이터 인사이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저 같은 것들이 소위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가 제공이 되어서 그걸 이용해서 로컬라이즈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인력으로 저걸 개발할 거냐 아니면 개발된 걸 가져다가 API를 붙여갖고 최소 2년으로 우리가 서비스에 붙일 거냐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각 기업마다 이 사항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누가 개발하든 간에 AI 파스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들 자체가 디지털 변환에 AR을 반드시 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내지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데이터 성격상 그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중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민감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프라이빗은 둘려는 걸 선호하고 하이브리드 나갈 수밖에 없죠. 엣지 컴퓨팅 AI도 온 디바이스 AI로 나가는 궤적이 있고 그다음에 서버로 나가는 그런 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칩이 탑재가 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플랫폼들이 빨리 분석을 해서 그 엣지 상태에서 빨리빨리 서비스가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앱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학습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머징 트렌드는 멀티 클라우드 파스로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서버리스 컴퓨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인력에 관한 이 매니지먼트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서버 리스까지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둘 수 있는 IT 리소스를 이제 극소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그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모든 개발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까지 다 넘기고자 하는 그런 디맨드가 커질 거고요. 쿠버네티스라든가 컨테이너 얘기 나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MSA라든가 이거는 업종마다 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MSA가 요새 붐입니다만은 그게 여러 가지 그 성능 면에서 이피션시 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쿠버네티스라든가 또는 MSA가 정답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배치 모드로 돌아가는 대표적으로 은행 서비스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그 같은 경우에 과연 MSA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술적인 트렌드는 저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AI라든가 또 머신러닝 도구들이 또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파스의 구성 요소는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자원이 다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클라우드가 필요한 근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API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자신이 있게 되면은 저 API를 제공을 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돌아가서 개발된 그 애플리케이션이 별도의 또 비즈니스 소스가 될 수 있도록 그 같은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우리가 잘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계 학습 모델 뭐 이것들은 뭐 아까 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계 사전 훈련된 기계 학습 모델들은 뭐 밑에 뭐 예측 모델링, 이미지 처리, 텍스트, 음성, 여러 가지 계산, 뭐 객체 인식, 모션 감지 이와 같은 모델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모델들을 스스로 데이터로 우리가 각자 기업들이 개발할 거냐, 개발을 가졌을 거냐 하는 아주 심각한 판단 문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AI의 API는 파스의 그 기반을 형성하고 AI 파스 사용 대부분이 AP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할 필요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블리스 컴퓨팅으로 나가는 거고 다 그런 궤적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파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장이 지금 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만큼 뭔가 이 파워 밸런스가 한쪽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AI 모델과 통신을 용이하기 위해서 API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버텍스 AI, 그다음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등과 같은 AI 솔루션들을 최고 API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AI API 기능이 무엇인가? 물론적으로 저기 제가 다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만 대량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뭐 텍스트 분석, 뭐 예측 이 같은 뭐 AI 분석에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그 서비스 내용들이죠. 의미 검색, 뭐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텍스트, 뭐 음성 인식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API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AI 파스가 뭐 기술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더 적합하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컴퍼니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각 가져다 쓴 기업들은 결국 커스터마이즈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코드 프리 기능 이게 이제 좀 언어가 좀 많이 과장되어 있는데 전혀 뭐 코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코드 프리 기능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API를 통해서 최소한도의 노력으로 기업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빨리빨리 개발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역시 개발자의 좀 자원, 그 개발자들에 대한 자원이 여전히 기업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업에서 사내 교육도 필요하고, 근데 대학에서도 좀 새로운 시대에 이 API를 가지고 또 파스 노력을 통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이와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그런 노력들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직면하는 문제점들은 역시 그 보안과 규정 준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 60%가 클라우드 호스팅되고 있지만은 과연 이 데이터가 안전한지, 이 데이터를 우리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지, 정말이지 그 잘못 썼다가 기업이 엄청나게 큰 페널티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가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뭐 보안 문제가 있죠. 유럽에서 그 GDPR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되게 되면 이제 1년 매출에 상당한 양이 이제 페널티 부과돼야 되고요.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1년에 번 이익이 다 영업이익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설정된 작업 공간은 뭐 때때로 악의적 의도를 위한 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데이터의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요.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찾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라는 그 소유권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벤더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데이터 소스를 파악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냥 뭐 얼마 전에 저희 그 정부 그 에이전트도 그 AI용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용도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만은 뭐 엄청나게 좀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스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프로젝트를 발주시켰고 데이터를 모아놨다고 하는데 쓸모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쓸모 있는 데이터는 얼마나 있냐는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 그다음에 기술의 호환성, API 이용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앞으로 AI 파스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가 될 겁니다. 데이터 품질은 뭐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호환성, 그래서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연히 그 앞서 나가 있는 그 마켓 리더들은 호환성을 당연히 저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뛰어가는 사람들이 기술 호환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술의 진화의 과정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마켓 팔로우들은 뭐 개발해야 되는 부담이 이중 상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API 이용 가능성,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 그 어드밴스드 AI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그 좋은 데이터에 나온다고 해서 그 AI 애플리케이션이 커스터마이즈된 시장이 절대 죽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 이제 AI 파스 시장은 어떠냐?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다소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전망과 달리 국내 파스 시장은 오히려 좀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사스라든가 ERS 업체 수에 비해서 파스 업체 숫자가 감소된 거를 여러분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이 이제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넘었지만 등록된 파스 서비스는 지금 현재 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괜찮은 하나의 그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면은 좀 뭐 많이 파스 자체의 시장의 변화라든가 노력도 많이 바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파스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국내 파스 기술력이 글로벌 기업이 뒤지지 않는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국내 한 대형 정부 기술 서비스 기업이 국내의 파스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프루프 컨셉이죠, 해본 결과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지금 주관적이나마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파스 전환이 필수적이다.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서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필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AI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레스트 마일리지 커스터마이제이션 노력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IT 위기라고 하는 거는 미국 업체처럼 똑같은 분야에 엄청나게 돈 투자 넣어서 이런 경쟁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뒤에 나와 있는 레스트 마일리지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와 또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 시장에 관한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또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정부에서 올바른 진흥책과 각 기업들도 이제 올바른 그런 전략 방향이 서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기존의 SI와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텐데,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SI 시장을 좀 대체하는 그 지로선 게임처럼 되어 온 건 사실일 거예요. 또 기존의 SI 고객들을 다 그쪽으로 클라우드 전환시킨 것뿐이지 새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조를 했는가 우리가 좀 지켜볼 일인데, 이 AI 파스 시장이 그런 시장을 드디어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SI로 하는 것들은 뭐 프로세스를 기업이 프로세스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자체의 서버가 있건 뭐 클라우드에 있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우리 데이터로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노력들은 전혀 지금까지 내용과 좀 다른 노력들이죠.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